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현금 없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으로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난 3월 26일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페니 메이가 처음으로 암호화폐 담보 모기지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 살 때 비트코인이나 USDC 같은 암호화폐를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운페이먼트를 대신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페니 메이 모기지에 다운페이먼트는 코인을 담보로 대출하여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이 있어도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집을 못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자산이 페니메이 기준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본이 이동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조가 왜 나왔는지, 미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구조를 보시면은 베러 홈 파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만든 상품이 페니메 기준 적격 모기지와 연결되면서 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겨서 다운페이먼트를 만들어서 일반 모기지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차입자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대신 코인을 맡기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다운페이먼트를 조달한 뒤 모기지는 일반적인 페니메이 적격 모기지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품은 향후 몇 달 안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코인으로 집값 낸다 아니라 코인을 팔지 않고 집을 산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 구입에서는 다운페이먼트이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이어야 했습니다. 주식이 있든 코인이 있든 결국 집을 살려면 주식이나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산을 팔지 않고도 부동산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진입 조건이 소득과 현금 중심에서 소득과 보유 자산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훨씬 금융적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15년 또는 30년 고종 모기지입니다. 두 번째, 코인을 담보로 잡는 별도의 대출입니다. 즉 차입자는 사실상 두 개의 대출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자체에는 전통적인 모기지가 붙고 다운페이먼트 부분에는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그냥 결제 수단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주택 금융에 새로운 레버리지가 더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구조가 나왔을까요? 지금 미국에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인 투자자들, 젊은 세대나 크립토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택시장의 진입 통로를 넓혀서 이들의 구매력을 제도권 모기지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숨겨진 구매력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구조가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걸까요? 첫째로는 세금과 돈의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을 팔아서 다운페이먼트를 했을 경우 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바로 세금 냅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는 다릅니다. 코인을 팔지 않고 그냥 담보로 맡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코인을 유지한 채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그냥 편해진 게 아닙니다. 자산이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고 들어가는 시장에서 들고 들어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돈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인은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결국 현금으로 바꿔야만 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에서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USDC 이걸 그대로 담보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숨어있던 돈이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현금만 돈이다. 이 기준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 돈의 개념은 현금만이 아니라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만든 주체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그냥 크립토커런시 회사의 상품이었다면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빼니메이 기준 적격 무기자 연결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디지털 자산이 테스트되는 단계가 아니라 미국 주택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누구나 코인으로 집 산다. 이건 아직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팔아서 집 산 비율이 아직 1% 수준입니다. 즉 아직은 대중적인 시장이 아니라 초기 시장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규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자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 시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거래량이 아닙니다. 제도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리스크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모기지 하나가 아니라 모기지와 담보대출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갑니다. 즉 이자를 두 번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변동성 문제입니다. 이 구조는 마진콜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코인 가격 자체의 변동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로 맡긴 코인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즉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코인을 팔면서 리스크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 변동성을 대출 기간 내내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시장은 은행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 아니라 자산을 담보로 바꿔서 구조화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융상품의 변화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변화입니다. 더 크게 보면 지금 미국 주택금융은 현금 중심에서 자산 중심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는 얼마 버느냐 보다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이제는 자산을 팔지 않고 미국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숨겨진 구매력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돈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고 제도권 금융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비용은 늘어나고 구조는 복잡해지고 리스크는 다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제 변화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투자라는 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현금 모으고 타이밍 보고 사고 오르면 파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사도 되나 바닥인가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 질문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투자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돈의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돈이란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주식이 있든 코인이 있든 결국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항상 현금화한 뒤에야 이동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산을 팔지 않고 담보로 연결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는 구조,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연결하느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는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코인,
주식, 부동산 이걸 언제 팔 것인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담보로 쓰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좋은 물건을 고르는 시장 아닙니다. 모게이지 구조, 대출 방식, 담보 인정 범위, 레버리지 설계 이런 것들이 실제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자산을 사더라도 누구는 현금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구조를 활용해서 들어갑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을 이해해야 하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열리기 시작하면 준비된 사람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자산을 어떻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설계하는 것, 그리고 시장을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바닥인지.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자본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지, 어떤 구조로 열리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본 사람들이 결국 먼저 들어가고 먼저 가져갑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이 흐름 어디로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